네. 지난달 30일에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을 한 바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의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여야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죠.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냥 거두절미하고 네. 일단 임명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 표결 당시에도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최민희 그 위원권은 좀 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최민희 의원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호영 의원 뭐 대표의 어떤 표현에 따르면은 정말 뼛속까지 최민희 의원이 좀 편향성을 가진 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는 뭐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네.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강원도에 있는 여자 사장님 식당에 가서 어깨동무 사진을 보고 성추행 의혹이 있다는 등 또 그제 가서 어떤 뭐 대구를 올리는 사진을 보고는 뭐 무속이었던 그런 어떤 그 시사한 바가 있다는 등 뭐 네. 그런 어떤 정치적 편향성은 물론이고 특히 또 많은 국민들도 또 그 이해를 할 수 없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예를 들면 박은순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관련해서 정의당이 비판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억지 비판을 하는 거라든지 정의연이라든지 윤미향 어떤 이런 어떤 문제를 두고는 또 친일 프레임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라든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방통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 그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뭐 현재 어떤 그 방통위원 중에서도 당적을 가졌던 그리고 의원이었던 분들도 꽤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전 의원의 정책 편향성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이유가 명백히 지금 현재 실정법,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이요? 예. 방통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과는 달리 독임제 기관, 즉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형태의 5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위원장을 필두로 하지만 위원회 형태의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법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국회 3명 추천 중에는 한 사람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한다. 즉 여당이 3명 그리고 야당이 2명 이렇게 3대2라는 걸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최민희 위원을 민주당이 추천을 하게 되면 현재는 민주당 추천 인사가 지금 현재 4명이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방통위법에서 규정한 여3, 야2의 구성의 핵심의 실정법을 분명히 지금 현재 위배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돼서 관례를 봤을 때도 2014년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추천한 방통위원을 2017년도 여당으로서도 그대로 추천을 했고 또 국민의힘도 여당 시절 추천한 방통위원을 야당으로 추천했거든요. 이것은 곧 추천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3대2 원칙을 맞추었기 때문에 관례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 민주당의 추천은 실정법에 저희들은 분명히 위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첫 질문으로 아예 임명을 하면 안 되냐라는 입장을 여쭤본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여야 그러니까 추천 몫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제 그 현재 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다렸다가 여3, 야2라고 하는 몫을 맞춰서 그때 최민희 전 의원을 야당 몫으로 그러니까 임명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조성래 의원도 아니 좀 이따가 뭐 이렇게 그 다른 분이 또 하면은 또 뭐 4대1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 최민희 위원은
안영한 위원장 자리에 지금 이제 추천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 추천이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숫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여기 누구 후임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원칙을 어긴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그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철회를 하고 야당 몫으로 다시 그러니까 추천을 해서 그러니까 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치적 편향성은 최민희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보지만 일단은 실정법을 저는 일단은 현재 반드시 이제 위배를 했다는 이것을 헌결도 저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 이 추천 표결을 본회의 표결까지 됐잖아요. 네. 이거를 그럼 처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임명 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과거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추천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거부했다든지 그런 어떤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민희 의원은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너무 지나친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천을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현재 표결이 된 입장에서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의 기류는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럼 거부할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현재까지 대통령실 기류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못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보고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무튼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최민희 불가론을 그 펴는 근거 가운데 또 하나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 네. 그다음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급 부회장을 지낸 경력. 이것도 문제 삼든 이것도 결격 사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결격 사유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방통위법 그 위원회 결격 사유를 정한 제10조의 1항 2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제 방통위원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네.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3년 이내 종사하였던 사람은 안 된다고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하였던? 예, 3년 이내 종사하였던 사람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사업자 관련된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2020년도 그것도 좀 석연찮은 이유로 임명이 되어서 이 조항에 명백하게 지금 이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문제되는 게 그 방통위원회 가장 중요한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많은 이런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방송통신상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완화하고 막는 이런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최민희 의원 본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된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면 복권은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것은 방통위원으로서는 대단히 흠결이 좀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면 복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과거에 다른 그 공직선거법 상의 어떤 그 당선 무효가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그 말씀은 확대 해석을 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래서 선거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애당초 방통위원이 못 된다는 얘기로 확대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요 사안을 다른 사안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방통위원회 자질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 마저 여쭤볼게요. 이 방송법 개정안 있잖아요. 직회부 되어 있는. 본회의에. 만약에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그 표결 처리해서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행사해야 된다 봅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방송법의 내용을 일단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 아는 그 방송법상의 이사가 21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나 방송
관련된 어떤 조직은 물론이고 법인 조직에서 이사가 21명이나 되는 조직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방통위원회 직원들조차도 이사가 21명이면 진짜 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법 관련된 이사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성 그리고 중립성,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에서 심대하게 위배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언론 관련된 세 개 학회에서 2명씩 6분을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 관련 학회가 수십 개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그 세 개 단체를 뽑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중립성 면에 있어서 지금 기자협회라든지 PD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물론 본인들은 좀 뭐 부정은 하지만 분명히 지금 민노총 소속의 회원들이 대부분의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중립성도 저는 심하게 위배가 된다. 또 마지막으로 독립성 측면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KBS 이사는 KBS 사장과 같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KBS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에서 또 4사람을 이사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독립성 원칙에도 저는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송법 개정안으로 이 KBS 이사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근데 하나만 제가 마주니까 그냥 사족 질문 하나만 드리면 민주노총 있잖아요. 예. 민주노총은 반국가 단체도 아니고 현행 법률이 인정한 합법적인 그 노조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게 민주노총이 한 명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그렇게 다수를 추천하는 이 법안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 명을 갖기 때문에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법이 좋다면 왜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하지 않다가 이제 정권을 이제 놓치게 되니까 지금에서 하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기 자체도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고요.